안녕하세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영웅 전찬남입니다. 시크릿 경제연구소 채널 안에 오늘의 특징주 영상 내용 좋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를 믿고 투자하시는 우리 미투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특징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매일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고급적인 고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내기 위해서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조금 늦게 올라가는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오늘의 특징주라는 영상은 제가 매번 영상을 찍으면서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날 간단하게 마감 시황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그날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승한 종목 한 종목, 그리고 상승한 종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종목, 그리고 하락한 종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종목씩 선정해서 이 종목들이 대체 왜 상승을 했고 그리고 하락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와 보유자 입장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아주 유익한 영상이니까요.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영상 보시면 꼭 영상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8월 30일 오늘의 특징주 영상 바로 찍을 건데요. 바로 시황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시황 같은 경우는 전일과 다르게 전강 후강, 오전장에도 강세, 오후장에도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일단 뉴욕 지수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48% 상승 마감했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1.25% 상승했고, S&P 500, S&P 500 스탠다드 앤 퍼스널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27% 상승하면서 뉴욕의 3대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중국의 외무부에 해당하는 상무부 대변인이 더 이상 양국이 미국과 중국 양국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을 고조시키는 건 세계 경제를 고조시키는 거다. 이런 불필요한 거는 이제 끝내자라는 말과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도 맞다. 9월에 워싱턴에서 한번 보자. 협상을 위해서. 이 말과 한마디에 미중 무역 협상 분쟁에 대한 분쟁 심화가 해소가 되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환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 역시 금일 개장부터 강세로 시작해서 꺾이지도 않고 금일 장 마감할 때까지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는 1.78%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상승 마감하면서 이제는 600선을 넘어서 616선을 넘어서 616까지 갔었고 610을 마감해가지고 600대에 안정적으로 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매매 동향은 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매매 동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니까는 그동안 죽어라 추가 매수한 개인들,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가까이 매도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83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이와 반대로 그 전까지는 죽어라 매도했는데 오늘은 죽어라 매수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2271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446억을 외국인은 매수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1652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600억 매수하면서 시장이 꺾이지 않고 계속 강세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전일 오늘의 특징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 증시가 상승 나오려면은 대외적인 이벤트, 대한민국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대외적인 이벤트, 미중 무역 분쟁이나 한일 무역 분쟁, 이게 좀 해소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미중 간의 무역 분쟁만 완화돼도 이렇게 시장이 살아나니까요. 정말 오늘 같은 장만 좀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검찰이 중국의 IT 회사인 하웨이를 기술절도 관련해서 새로운 혐의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9월 1일부터는 미국의 중국어 상대로 추가 관세가 확정된 날이라 가지고 아직은 미중 무역 분쟁의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맘 놓고 매매할 때는 아직 아니다 라는 거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 어떤 종목이 상승하였는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30일 상한가 간 종목은 평화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건 코스닥 거래소 종목이고 코드 번호는 090080입니다. 먼저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랑 그리고 방진 부품, 일반 산업용 방진 부품, 그리고 흡수 부품 및 특수 차량 제조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오늘 이 회사, 즉 평화산업이 상한가 간 이유는 이 회사에서 에어스프링을 개발했고 국산화했다는 사실이 주식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이 평화산업이 오늘 개장하면서부터 상한가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 평화산업을 상한가로 올린 이 에어스프링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어스프링이라는 거는 자동차랑 자동차가 충돌할 때라든지 자동차가 어느 부분을 충돌할 때 자동차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즉 자동차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부품을 우린 에어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게 국산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독일의 어느 한 부품사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전적으로 거기서만 수입해서 썼었는데 이 평화산업이 국산화했다는 사실이 즉 기술 독립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가 나오게 됐고요.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에어스프링 이슈 말고도 다양한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승 모멘텀을 보면은 먼저 수소차입니다. 이 평화산업의 종속회사인 즉 자회사죠. 평화오일실공업이라는 회사가 평화오일실공업이라는 회사가 수소 저장 장치용 저장 용기 및 그리고 핵심 부품 개발, 부채까지를 도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차에서 개발하고 제조해서 판매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스택이라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스택이 어떤 거냐면은 2차 연료전지 부품 중에 하나로 수소차에서는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신장격인 부품입니다. 근데 이 스택을 이 평화오일실공업이 단독 부품 공급을 하고 있어서 수소차 관련주로 시장에서 분류가 돼서 상승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추가로 아주 재미난 이슈를 하나 찾아냈는데 이게 바로 방위산업 관련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왜 방위산업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넥스원하고 그리고 방사청에 자주포에 들어가는 자주포에 들어가는 바퀴를 단독 공급한다는 사실이 부각돼서 시장에서 한번 상승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종목을 매수자 입장과 보유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수입니다. 무조건 매수하자. 예스입니다. 왜냐면은 이 회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 테마도 있고 방위산업 테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가진 상승 모멘텀에 비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어도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주셔도 되시고 매수할 때는 꼭 본인만의 손절가만 잡고 매수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유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9월 2일 한 5%에서 6% 정도 상승 나올 때 일단 무조건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려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무조건 5%에서 6% 상승할 때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시고 지수 빠질 때 다시 들어가셔서 이슈 부각돼서 다시 상승 나올 때 그때 매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치고 빠지기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하락 종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락 종목 같은 경우는 한국정밀기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한국정밀기계라는 종목은 코스닥 거래소 종목이고 코드번호 같은 경우는 101680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98년에 설립됐고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다양한 대형 부품, 가공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대형 공작기계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18년 2월부터 장기간 매매 거래 정지 이때부터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상장 유지 결정으로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근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거래 정지가 되었다 재개가 되니까는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대량으로 던지면서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리스크 회피 매물로 오늘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8월 26일 오늘의 특징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한류 AI 센터 역시도 오늘 반기 보고서 의견 거절 사유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네, 8월 26일에 제가 말했죠. 무조건 사지도 말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던져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그 영상만 보셨어도 한류 AI 센터 절대 건드지 않았죠. 오늘의 특징주 영상은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 살리는 아주 좋은 유익한 영상입니다. 꼭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자,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봐주시면 됩니다. 1분을 보시더라도 뭐 정말 단순한 TV나 드라마 보는 것보다 이런 주식 교육 영상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이니까요. 자, 최근에 이렇게 한국 정밀기계 말고도요. 리젠으로 불렸던 과거 리젠으로 불렸던 UCI라든지 그리고 며칠 전에 거래 재개됐던 수성이라든지 장기간 거래 정지되었던 종목들이 상장 유지가 돼서 재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성 그리고 UCI 그리고 이렇게 한국 정밀기계 모두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도 매수하지 말고요.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담배, 과도한 흡연인가 그리고 과도한 음주가 건강을 해치는 거라고 하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것 자체가 계좌를 망치는 거고요. 내 계좌만 망치냐?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토끼 같은 새끼들까지 망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절대 매매하지 말자. 즉 3대가 멸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고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8월 한 달은 무엇보다도 날씨도 덥고 한일 무역 전쟁이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다. 정말 말들도 많으면서 매매하기 유독 더 짜증나고 힘들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수고 굉장히 많으셨고요. 저는 조금 더 유익한 자료를 가지고 9월 2일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영웅 전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